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족한 최옥성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대통령의 정치의식의 9번째로 차기 대통령은 통일을 대비할 분이 나와야 한다. 또는 차기는 통일을 대비할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대통령에 대한 책을 3권 썼습니다. 바로 그 첫째 책이 민족 영웅이 나와야 한다, 이런 책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민족 영웅이 나와야 됩니다. 평범한 대통령,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 절대 이대로 날짜만 보내는 대통령 되면 안 되겠습니다. 민족 영웅 대통령. 이 안에는 우리 민족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이 가득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감동 대통령입니다. 감동 대통령. 감동은 일반적인 감동이 아니라 정직한 정치를 해서 국민을 기절할 정도로 감동시키는 그런 대통령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저렇게 정직한 대통령이 어디 있겠는가 할 정도로 국민들 앞에 대통령이 돼가지고 거짓말이나 찍찍하고 있는 그런 대통령 앞으로 하면 안 됩니다. 감동 대통령 앞으로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세 번째가 바로 따뜻한 대통령입니다. 따뜻한 대통령. 대통령의 권력을 잘못 써버리면 수많은 사람을 다치게 하고 또는 깜빵에 보내고 또는 괴로움을 주는, 국민들을 괴롭게 만드는 그런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따뜻한 대통령이 되어서 앞으로 이제 통일을 대비해서 남한은 물론이고 북한도 아우르고 우리 한민족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지주가 될 따뜻한 대통령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전번에 저는 5년 안에 통일이 될 수 있다는 통일 비전을 제가 밝혔습니다. 5년 안에 자유통일이 된다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통일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이들은 통일은 준비하려면 돈이 많이 들여야 한다, 그런 미련한 사람을 저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통일은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준비해야 됩니다. 250만 개 정도의 일자리를 차기 대통령은 바로 착수에 들어갈 수 있는 대통령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통일이 되어도 우리나라에 재앙이 됩니다. 250만 개만 준비해 놓으면 민족 대호황기인 단군 이래로 최고의 호황기가 될 겁니다. 제가 예측하기는 1년에 약 15%에서 20% 정도의 GNP가 올라가는 어마어마한 기적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일자리를 미리 준비하지 않고 통일이 되면 두고두고 후회할 것입니다. 통일이 된다 해도 재앙 중에 재앙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정치도 이성을 뛰어넘는 영감의 정치를 해야 됩니다. 이제는 정치도 지성을 뛰어넘는 예지력의 정치를 해서 나라를 바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미리 준비하는 것보다
불이 떨어져야 그때서 야단 법석을 떠는 잘못된 습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앞서가는 정책을 쓰기보다 닥치면 부랴부랴 난리 법석을 떠는 못된 습성이 있어요. 가장 뼈아픈 때가 바로 얘가 임진애란입니다. 임진애란. 미리서 준비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준비할 줄 모르고 지도자들이 임진애란 그저 그냥 오니까 닥치니까 그 뜻에 부랴부랴 죽창으로 일본 사람을 대하려니까 그 사람들은 장총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근시안적인 정책을 집어치워야 됩니다. 이제는 우선의 땜질한 정책, 그런 사람 지도자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 국민 여러분, 왜 어리석습니까? 당이라고 찍어주고 내 당이라 찍어주고 그런 불쌍한 국민이 되면 안 돼요. 집값이 폭등해야 강정책을 쓰는 땜질 정책, 이제 그만하세요. 그만. 그런 거. 그런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영감의 사람으로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대한 계시를 받고서 옛날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죠. 이집트가 전 세계를 한때 먹여 살리는, 전 세계 흉년이 닥칠 때에 먹여 살리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요셉은 풍년 때는 아끼고 그저 흉년을 대비했어요. 흉년 대비. 준비! 그래서 7년 흉년이 오니까 흉년 때도 무상복지, 공짜 이것보다는 대가를 지불한 정책을 썼기 때문에 그 당시에 에집트가 전 세계를 호령할 수가 있었어요. 한 사람의 지도자 때문에 에집트도 살고 전 세계가 먹고 살았던 겁니다. 통일이 되어도 당장 북한 개발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체제를 바꾸고 정돈하기까지는 적어도 2년이 걸려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일자리 250만 개를 만들어 놓으면 우왕좌왕하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아름답게 통일의 모든 것을 이제 차근차근 해나갈 수 있을 겁니다. 내일을 준비할 줄 모르고 정치권에서 계속 무상복지니 무엇이니 그런 쓸데없는 우선의 선거밖에 모르는 그런 정치 지도자들, 나라 망합니다. 어디겠으면 어떤 당에서는 국민배당금제라는 당이 또 있어요. 생산성이 없는 국민배당금제, 나라 망합니다. 망해. 저는 목사지만은 그런 지도자에게는 한 표도 주면 안 돼. 한 표도. 국민 여러분, 한 표도 주면 안 된다니까. 지금 국민배당금제가 안 돼서 우리가 못 먹고 못 삽니까? 생산성이 있는 정책을 내는 정책을 왜 그리 어리석습니까? 그 돈이 자기 돈입니까? 다 우리 돈 베네수엘라 안 받습니까? 화폐를 너무 많이 찍어내 가지고 물가가 오르니까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무상복지를 안 해서 나라가 큰 염려가 아니라 생산성 있는 복지를 해야 선진국의 문턱에서 이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내일을 준비할 줄 모르고 통일을 준비할 줄 모르면 절대 안 되겠어요. 이제는 한국적인 옛날 루즈벨트 대통령 뉴딜 정책 250만 개 일자리를 준비하지 않으면 발등을 찍을 날이 올 겁니다.
저는 기도하는 목사로서 국가의 장래를 생각하면 잠이 안 와. 이런 나라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훌륭한 대학교 나와서 그것도 모릅니까? 외국 유학 갔다 나와서 정치인들 뭐 하는 거지? 뭐해? 뭐 하고 있어 지금? 나라 장래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냥 표만 받아가지고 배치만 달고 정권만 잡으면 된다는 그런 못된 놈들한테는 한 표도 주면 안 돼요, 여러분. 여당, 야당 한 표도 주면 안 돼. 우리나라 살려야 됩니다. 우리나라 살려야 됩니다. 저는 그러기 위해서 일자리 250만 개 만드는 정책을 4가지로 압축해서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4가지입니다. 첫째, 유실수 20억 그루 심기 운동으로 토미를 대입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정쟁으로 에너지를 소비할 때가 아니고 이념 전쟁으로 에너지를 소비할 때가 아니고 국가마다 일어설 수 있는 타이밍이 주어지는데 이 기회 놓치면 국민들이 영원히 후회할 겁니다. 모처럼 주어지는 기회를 엉뚱한 데 몰두하면 안 되겠습니다. 남북 모두 다 지금 새마을 운동 7배 정도로 유실수 심기 운동을 빨리 이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어떠한 어려움이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더욱이 순천, 저는 여수 고향인데 순천, 동천이나 또는 청주 같은 데 다 천변이 있습니다. 각 도시마다 천변에 유실수 천국을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강원도 화천에 좀 있었습니다. 화천에도 물이 맑은 곳인데 천변에다가 유실수 천국을 만들어 놓으면 금수강산이 될 겁니다. 관상수보다는 유실수를 천국을 만들도록 심어놔야 됩니다. 저의 원래 고향은 여수에서 배 타고 2시간 걸리는 낭도라는 조그만 섬입니다. 지금은 나라에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다리를 완공해 놨습니다. 지금 목포 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다리만 만들면 뭐 할 겁니까? 아무 쓸모가 없어요. 저는 그 근처에 전라도에서 잘 크는 무화과 나무 그냥 꼽아놓으면 살아요. 꼽아놓으면 무화과 나무는 그냥 100만 그루 심기도 당장 심을 수 있어요. 그냥 꺾어서 심으면 됩니다. 우리 고향 같은 데도 50만 그루만 심어 놓으면 무화과 관광단지로 대단하게 될 겁니다. 이제는 관광도 보는 관광에서 먹는 관광으로 세계 전 인류를 끌어들여야 됩니다. 저한테 맡겨주시면 전국을 유실수 별천지로 만들고 싶어요. 지금 과수원하고 계신 분들은 유실수 가꾸기 강사로 세워서 한 달에 4번 정도 강의하게 하고 100만 원씩 그분들을 준 공무원으로 만들어서 그분들 강사비도 주고 또 그분들이 키우는 과일은 수확해서 이제 팔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천변에 이렇게 또 유실수 심어 놓은 것은 따먹을 수는 있으나 따가지는 못하도록 하고 무료로 누구나 따먹을 수도 하고 남는 것은 양로원과 약자들에게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고난 당할 때에 큰아들이 충북 계산에 학생 군사학교 교관이 되어서 2년 동안 살아봤습니다. 장교 훈련받은 군인들이 마지막 행군 코스를 하는데 길가에 대추나무가 딱 하나가 딱 한 나무. 근데 몇 개 달린 대추가
그 군인들의 목을 축이는 것을 보고서 유실수를 조금 좀 논두렁 밭두렁 뭐 길가에 좀만 심어 놓으면 오고 가는 길손들에게 충분한 요기가 될 것입니다. 유실수 심기 운동하면 약 70만 명의 일거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냥 그저 꼽은 거 아니라 전문적으로 코크레인을 해서 깊이 파고 그 다음에 집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모든 이 분뇨를 버리고 태운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분뇨를 부어서 거름을 아주 충분히 해서 참으로 유실수다운 유실수촌으로 전국에다가 만들면 약 70만 개 일자리가 생긴다고 저는 봅니다. 두 번째가 새만금, 세계적인 새만금을 세계적인 실버타운으로 조성해서 통일을 대비합니다. 우리나라가 정책 헛발질 정부가 지금 3대 때 이어지고 있어요. 3대째. 모든 것이 적체되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어요. 일자리가. 이게 뭔 짓거리 하겠지. 젊은이들에게 돈보다 직장을 줘야 직장을. 정치권은 뭐하고 있어요. 정치권. 우리 젊은이들이 대학 나와서 갈 데가 없어. 갈 데가. 옛날은 고등학교만 나와도 갈 데가 너무 많았어요. 저는 여수 공업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그 당시에 여수 근처에 많은 공단이 생겼기 때문에 공고만 나오면 다 갔어요. 저 때는 아니었지만은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보다는 더 용돈보다 우선에 돈 얼마 주는 것보다는 일자리를 줘서 월급을 많이 받게 해야 됩니다. 노인들에게는 지금 50만 원, 30만 원 주고 있는데 20만 원 상향해서 50만 원 정도 드려야 한다고 봅니다. 극빈 노인들에게. 저기 새만금 간척 사업은 1991년도에 노태우 대통령 때에 국책 사업으로 24조를 들여서 전라도 그 새만금에 면적, 여의도 면적 140배로 올해 완공으로 목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적당히 그냥 유지로 끝나면 안 돼요. 거기다 유실수를 심어요. 유실수 30만 그루를 심고 세계적으로 최첨단의 실버 단지를 만들어서 초고속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므로 전 세계의 모범 실버 단지로 자리매김해서 국부를 창출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고향이 전라도지만 전라도 조금 따뜻합니다. 그래서 실버타운으로 가장 적합한 곳이 전라도 쪽이 좀 많습니다. 무의미하게 특별한 대책 없이 재정만 허비하면 절대 안 되겠어요. 세계적인 실버타운을 조성하면 항구적으로 30만 명에서 80만 명까지 일자리를 설 겁니다. 지금 국내적으로 정치권의 정책이 부실하다 보니까 너도 나도 자영업에 뛰어들어서 지금 식당이나 통닭 튀김집이나 커피점이나 질비하게 생겨서 결국 뭐 얼마 못 버티고 손해를 보고 폐가 망신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일평생 모아놓은 노후 자금을 2, 3년 안에 다 까먹어버리고 허탈해하는 모습들을 볼 때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세 번째, 이제는 대운하를 최첨단으로 만들어서 통일을 대비해야 합니다. 대운하는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을 걸고 당선되었기 때문에 생명을 내걸고 밀고 나가야 되는데 반대파들에게 밀려서 4대강 정비로 끝나버린 정책이에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그것 때문에 신문 광고로 1억 2천만 원 개척교하다 그것 때문에 망했지만은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 이명박 대통령이 당시 정면 돌파했으면 국가적으로 엄청난 국익이 되었을 텐데 대운하 사업을 접어버리므로 그 돈이 미국 리먼 브라더스 은행에
상당히 투자돼 가지고 2008년 리먼 브라더스 그 은행이 6천억 달러 이상으로 미국 연방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므로 수많은 수십조의 손해를 봤어요. 그런데 그것도 4대 경비로 정비 돈으로도 대우나 할 만큼 돈이 다 들어갔어요.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지도자가 생명을 내 걸어야 생명을. 국가 발전을 위해서 지도자가 욕도 얻어먹어야 돼. 미안합니다. 그런 병신 같은 새끼들 하면 안 돼. 지도자가 돼가지고 대통령이 돼가지고 얼굴만 받아먹고 자빠지는 새도 되면 안 돼. 나라를 위해서 이 생명 견질 각오를 하고 대통령 해야지. 그냥 선거 그냥 표 받아가지고 권력을 누리면서 돈이나 벌고 그런 못된 것들이 대통령 되면 되겠습니까? 역사의 평가는 후대 사가의 평가가 돼요. 그러므로 대통령이 약한 사람이 되면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생님이 되면 대통령이 되면 절대 안 돼. 아무것도 못해. 반대자가 되면 에이 그냥 그만해버려. 고속도로 반대한다고 그때 밀렸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야당 지도자들 막 길바닥에 눕고 이거 죽는다. 어떤 사람은 또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그냥 미안합니다. 김용기 장로님은 각하 거기다가 보리를 심읍시다. 고속도로 내지 말고. 그랬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때 고속도로 안 만들면 어찌 되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88 올림픽 반대한다고 그때 접었으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도 그때는 몰라서 어느 목사님들이 올림픽 하면 다 망한다고 하고 다녀서 땡땡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와서 그렇게 해서 저도 한때는 그런 줄 알았는데 올림픽 안 했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더욱이 인천국제공항 그때 반대 갯벌밭에 집 지어놓으면 다 무너진다고 얼마나 반대했습니까? 그런 못된 놈들이 말 듣고 안 했으면 나라 되겠습니까? 대통령은 강해야 됩니다. 강해야 돼. 생명에 걸어야 돼. 어째 그냥 투표 그냥 해가지고 내가 그냥 적당히 몇 년 동안 누리고 살고 호화호식하고 그러려고 대통령하면 안 됩니다. 몇 사람 반대한다고 포기할 사람은 절대 대통령 되면 안 돼. 통일을 위해서는 노무현 대통령 때도 한탄강 저수지를 막아야 앞으로 통일을 대비할 텐데 적당히 접어버리더라고요. 안타까운 일. 거기 물론 한탄강에서 벌어먹고 산 사람 때문에 또 그런 사람 반대했지만은 대통령은 국가를 위해서 저항이 있어도 밀고 나갈 때는 밀고 나가야 됩니다. 부산국제공항도 저는 반드시 밀고 나가서 세계적인 공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치 논리에 의해서 그냥 이게 왔다 갔다 이게 뭔 짓거리입니까 이것이. 이제는 대운하를 미국 최초의 사전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써서 대공항을 이긴 것처럼 이제는 한국의 뉴딜 정책으로 대운하 사업을 해서 거기다 유실수 단지를 또 300곳 만들어서 2일짜리를 만들어 놓으면 관광 인프라도 되고 2일짜리 약 200만 명도 일도 하기도만 앞으로도 항구적으로도 약 60만 명 이상 항구적이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일자리 때가 약 200만 개 된다고 봅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 그때 뉴딜 정책으로 루즈벨트 대통령이 안 했으면 미국이 어찌 되겠습니까? 미국이 거의 망했을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워킹 푸어 정책으로 농어촌을 혁명시켜서 통일을 대비합니다.
앞으로 10년 후에는 농어촌 인구가 거의 소진되어서 불모의 땅이 될지 모릅니다. 벌써 놀고 있는 유유지가 해마다 늘고 있어요. 농어촌에 유실수를 심고 개발하면 집 없이 방황하는 국민들에게 집도 주고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각 도별로 워킹푸어, 그러니까 노동빈곤층이죠. 근로빈곤층 정책을 100곳 이상 개발만 하면 80만 명의 일자리가 생기고 항구적으로는 20만 명의 일자리가 생길 겁니다. 워킹푸어 정책에 대해서는 저의 책 민족 영웅 대통령입니다. 이 책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책 199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자, 결론 마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반드시 통일을 대비하는 대통령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 앞에 선뜻 통일이 와버리면 준비 없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준비 없는 내일은 불행한 일이고 뻔한 일이고 실패뿐이고 후회할 일이에요. 통일을 준비하는 대통령, 통일을 대비하는 대통령, 생명을 내던지고 이 나라를 바로 잡을 대통령. 국민 여러분, 그런 사람을 우리 찾읍시다. 우리. 그런 사람을 찾읍시다. 지금 여가 죽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야가 죽는 거 아니라니까. 내 편이 죽는 거 아니고, 내 쪽이 죽는 거 아니고, 내 진영이 죽는 거 아니고, 나라가 중요해, 나라가. 민족이 중요해. 우리 한번 이번에는 정신 차리고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만들어서 통일을 대비해서 갑자기 주어지는 통일 때에 남북이 이제 부둥켜 안고 통일을 아름답게 잘 이루어 나가는 아름다운 나라가 돼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사람이 방송 때 톤을 높이지 안 해야 하는데 강조하게 해서 좀 높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하여튼 사랑합니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좋은 나라. 앞으로 세계적인 나라가 될 겁니다. 보세요. 앞으로 이 고비만 잘 놓으면 세계적으로 우뚝 서는, 저는 그런 기도 가운데 영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살아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잘 삽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행복하게 사는 민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방송을 들어주신 존경하신 국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